안녕하세요. 한자 삼락의 심연진입니다. 한자 삼락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11월 7일 목요일이에요. 절기상 입동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입동추위가 약간 매섭죠. 그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따뜻하다. 이게 그 가을 날씨, 청명한 가을 날씨에 시원한 바람 이런데 지금 시원한 바람이 아니라 아주 차가운 바람이에요. 그죠? 아주 옷깃을 이게 여미게 하는 그런 날씨예요. 이런 날 항상 건강 주의하시고 또 저랑 같이 이제 공부해요. 제가 준비한 거는 물가 오. 자, 이 물가 오 그러면은 물가 오 했을 때 물가? 그럼 물이면 물수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물 가장자리. 물 안쪽이 아니라 가장자리.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다른 뜻이 육지란 뜻도 있고 또 다른 말로 묻이라는 건 땅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흑토가 나온 거고, 그러면 이 글자가 들어가는 단어 중에 우리 귀에 익숙한 거는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죠. 이거는 오지리. 그래서 음력어예요. 뭐냐면 오스트리아. 그러니까 수도가 빈인 오스트리아. 오스트레일리아는 호주잖아요. 오스트레일리아는 수도가 캔버라지만은 이 오스트리아는 빈, 유럽에 있는 그 빈, 그거를 이제 그 나라를 음력으로 오지리 이렇게 얘기한다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넓은 보자 써갖고 보오 전쟁 그러면은 그 프로이센하고 오스트리아가 이게 전쟁, 그 벌인 전쟁을 이제 말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렇다면 여기 동그라미 친 이 부분은 뭐냐면 속오자예요. 속오, 속. 그렇다면 이게 자전에서는 뭐라고 나오냐면 방의 서남쪽 구석 이렇게 설명이 돼 있고, 자원 설명에서는 집 안에서 불을 떼는 곳 아니면은 깊숙한 구석진 곳을 뜻한다 이렇게 나오는데, 구석진다라고 나오고 그다음에 불을 뗀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아궁이를 한번 연상해 보세요. 아궁에다 불을 떼게 되면 저 깊숙이 불 기운이 들어가야 운무까지 따뜻하잖아요. 옛날로 따지면 지금이야 뭐 보일러로 이렇게 되지만은 옛날에 집에서 아랫목, 윗목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아랫목은 항상 따뜻하고 이 불길이 잘 저 깊숙이 들어가야 저 위에도 따뜻하게 돼 있잖아요. 물론 열기가 아랫목 많지는 않더라도. 그래서 이거는 속 오자 같은 경우에는 따뜻할 욱, 깊숙하다, 따뜻하다, 이런 뜻으로 속이란 속 오자인데, 그러면 이 속 오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생긴 거는 뭘 뜻하냐면 집을 뜻하는 거야. 집이고, 그 다음에 속에 있는 거는 지금 요 속에 있는 거는 분별하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 분별하다라는 글자 말고도 또 똑같은 뜻으로다가 이렇게 쌀미로도 나와 있어요. 이렇게 쉽게 말하면 여기 이렇게 쌀미. 그렇다면 쌀이라는 거는 곧 이게 그 물에다가 씻어서 밥을 하게 되면 아궁에서 하게 되잖아요. 가마솥에다 걸어놓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 똑같은 이 속 오자가 이 분별할 변을 쓰기도 하고 이거 없는 쌀미자를 쓰기도 해요. 그 다음에 이렇게 테두리 이거는 집을 뜻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쌀을 씻고 하고 하는 거는 부엌이고, 부엌에서도 아궁이고, 아궁이 깊숙한 곳에다 불을 떼야만 되는 거고,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이제 이건 어려울 거 없죠. 그런데다가 물가오 아니면 육지, 묻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여기 흑토가 나온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 그 물가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흔하게 나오지 않지만은 오스트리아를 갖다 음력어로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 음력어는 제가 여러 번 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를 생각하시면 돼요. 자, 두 번째로 이거는 여자원. 이 여자가 과거에는 계집녀 이러지만 지금은 무조건 다 여자한 여자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여자원, 또 여종비 이렇게 나오지 계집종비 이렇게는 안 써요. 지금은. 그래서 여자원 그렇게 나왔는데 여자니까 당연히 여자가 나왔고, 그럼 뒤에 이렇게 생긴 거는 이거는 이해원 그래요. 이해원. 그러면 이해라는 거는 곧 이런 뜻이에요. 아니면 끌다, 바꾸다, 이해, 여기에서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이 글자 같은 경우에는 곧, 이해
무슨 얘기할 때 예,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이야기를 하면서 중간에 잠시 쉬었다가 또 이 말을 이어서 나갈 때 그때 이제 그 잠깐의 어떤 쉬는 시간, 타임, 잠깐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내가 한번 숨을 쉬고 또 다시 이어서 하고 그럴 때 그때 곧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왜 인내천 그랬을 때 사람이 곧 하늘이다 할 때 내자가 이의 내자잖아요. 그 이예요, 이거는. 그러면 요것만 뭐 설명을 하자면 이건 손이고 그다음에 방패간 그다음에 또 자예요. 그러니까 손으로 이렇게 그 어떤 물건을 이렇게 잡아 늘어뜨린 그 모양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는데 이거는 이해원은 음만 빌려준 역할을 한 거고 여자라고 했으니까 여자가 나왔는데 이 글자가 들어가는 거를 보면은 예식장에서 주례사 때 주로 우리 귀에 많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주례가 이제 신부를 갖다 얘기할 때 재원이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해요. 여기다가 제주제자 써갖고 재원 그러면은 말 그대로 재주가 있는 젊은 여자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보통 통틀어서 재원이다 그러면 재주가 많다, 뭐 똑똑하고 잘났고 뭐 여러 가지 이게 복합적인 거를 갖다가 그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재원이란 말은 예시장 물론 요새는 예시장에 가도 주례에 서고 그런 걸 별로 많이 못 보겠더라고요. 그냥 신랑 신부가 나와서 뭐 축가도 부르고 친구들이 이렇게 하지 주례하는 걸 요새는 잘 못 보겠는데 한번 혹시라도 주례에 있는 데를 예시장에 가보시면 그 재원이라는 말은 상당히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여기에서 여자원 같은 경우에는 뭐 미인이란 뜻도 있고 우아하다라는 뜻도 있고 그 다음에 궁녀라는 뜻도 있고 그래요. 이의 원자가, 이 여자 원자가.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대표 훈음은 여자원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면서 요 뒤에 있는 거는 이의 원인데 음을 빌려준 형성문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거는 비준, 준. 자, 이렇게 뜻이 비준이 뭐지? 이렇게 모르는 어려운 단어가 나오면 이제 이거를 다 풀어서 이제 생각을 하셔야죠. 이제 알아야 되겠죠. 자, 비준 그랬어요. 그러니까 비준이라 하면은 이거는 어떤 그 조약을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동의하는 절차다.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비준 중 같은 경우에는 뭐 승인하다, 표준, 아니면 준칙, 헤아리다 뭐 이런 뜻인데 자전에 보면 어떻게 써 있냐면 이거는 이 글자랑 동자 이거는 보통 우리가 뭐 법도준 아니면 준할준 이게 법도준 아니면 준할준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랑 같은 글자다 이래 뜻이 같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비준주는 지금 여기 얼음빙이 부수예요. 그렇다면 이 뜻은 뭐냐면은 법은 얼음처럼 차고 냉철하다. 그러니까 어디에 치우치면 안 되죠. 이게 저 사람 내 아는 사람인데 왜 무슨 죄를 지었고 여기 왔지? 그러면서 그쪽에 쏠리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냉철해야 된다. 그 다음에 여기서도 나왔지만은 이게 이렇게 따지면은 샘의 준자예요. 새가 이 매가 나는데 수평 바다 위라든지 이렇게 물 위를 날 때 수평으로 나른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법이라는 거는 이게 평등해야 돼. 공평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어느 쪽으로 가서 기울어지고 또 어느 쪽에는 올라오고 이런 것이 아니라 수평을 이뤄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그럼 여기 비준중 같은 경우에는 우리 귀에 익숙한 것 단어를 보면은 왜 군대에서 그 별 달면은 별 하나면은 준장, 두 개면은 소장, 중장, 대장 이게 가잖아요. 그럴 때 준장할 때 준자 이걸 써요. 그 다음에 또 그 계급상 소위, 중위, 대위 할 때 준위도 마찬가지로 준자, 비준자 이걸 쓰는 거예요. 그러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비준중 같은 경우에 비준이란 말 자체를 기억을 해둬야죠. 비는 비평할 비자예요. 이렇게. 그럼 비준 그렇다면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조약을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거. 그래서 동의하는 절차. 확인하고 동의하는 절차다. 이것이 비준이란 뜻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그 다음 이거랑 동자는 여기 똑같은 글자는 법도준 아니면은 준할준. 그러니까 법이란 거는 여기에 법도준처럼 새가 수평을 날듯이 이게 공평해야 된다는 얘기고 여긴 지금 얼음빙이 나왔어요. 이 준 여기서 새추 같은 경우는 음을 빌려준 역할도 있지만 아까 이거 동자라고 그랬어요. 새가 이렇게 수평으로 날듯이
여기 얼음빙이 나온 것처럼 냉철해야 된다. 법은 공평해야 되고 냉철해야 되고 얼음처럼 차고 냉철해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 비준춘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준비한 이 세자 여기서 마치고 금요일 날 또 새로운 글자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자 삼락의 심연진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